안녕하세요. KTN-TV 생각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KTN-TV 생각 브리핑에서는 정치인에게 비유되는 수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겉으로는 크고 풍성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치인이 수박에 비유되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식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많은 이슈들 사이에서 정신 잘 가다듬고 지내셨는지요? 계속 수박을 사 먹고 있는데 수박 빼느라고 너무 힘들어요. 수박씨. 씨 뱉는 거. 요즘에는 귀찮아서 뭐 갈아 마시기도 하는데 갈아 먹기도 하죠. 씨 발라 갈아 먹을 거냐, 통째로 갈아 먹을 거냐. 맞습니다. 네, 뭐 정치인들이 수박의 비유가 많이 되고 있어요. 네네네. 어떤 문제들이 있나요? 그 원래 사전적인 용어가 많이 굴절된 것 같아요. 변질보다는 굴절이 맞는 것 같고요. 네. 원래 이제 수박의 가장 큰 개념은 내 주머니예요. 그래서 수박의 가장 원료를 얘기했잖아요. 가장 밑에서 나라 팔아먹은 사람들이 원래는 수박이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국가 발전을 생각하겠어요? 국가 발전보다는 뭐 자기 개인의 안위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도 바꿀 수가 있는 거고 독립운동은 못할 망정 같은 국민을 핍박해서는 안 되는 건데 핍박을 하고 같은 옆집에 있는 사람의 집을 빼앗아간 자들이 바로 수박의 기원이거든요. 겉다르고 이제 속다른 사람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즘 이제 비유되거나 한쪽으로 너무 이제 프레임이 치우치다 보니까 겉은 파란데 속은 빨갛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한 특정 정당에 대해서 그래서 그 정당은 그 수박을 깨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알이면 줄탁통시하면서 막 국민이나 뭐 당원들이 깨고 이 사람이 튀어나올 텐데 지금 아무도 못 나오고 지금 후라이된 상황이죠. 네, 수박이 후라이가 돼버린 상황이죠. 원래는 지금 프레임은 겉은 파랗고 파란 것도 아니에요. 겉은 녹색인데 깜장색 줄무늬 들어갔는데 속은 빨갛기도 하고 좀 희끄무리한 빨강이기도 하고 근데 그 안에 막 수많은 뭐 코인이 나올 수도 있고 돈 봉투가 나올 수도 있고 그건 호박 아닙니까? 호박?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박이 어떤 한 특정 정당에서 그 정당 의원들, 국회의원들을 수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원래대로 치면 수박은 초록색이니까 우리 공화당이나 뭐 이런 데서 신천지 막 이런 데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제 모든 자들이 빠져나가고 특정한 한 곳으로 이제 몰아가는 거죠. 글로리나 청담국제고등학교에서 특권 소수의 엘리트 계급 그리고 엘리트 집단들이 다른 집단들을 엘리트가 아니라는 걸로 색깔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들만의 정의가 실현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무참히 정치 위정자들에 의해서 정치가 쇼를 넘어서 비열하고 그 다음에 거의 이제 매국에 가까이 변화가 돼버리는 거죠. 엘리트 정치에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여기서 엘리트는 이제 지성을 갖추고 소양을 갖춘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수료증 그리고 특정 조직에 들어있거나 어떤 회, 모임, 어떤 파티에 소속된 자들이 자신들이 엘리트인 것 마냥 포장을 해서 그게 대한민국을 위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여론조사 꽃에서 보면 70% 정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하지만 그들의 진짜 독창적이고 뛰어난 창조력은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도 항상 국민을 위한다고 손을 드는 거. 그러니까요. 일관성이 있어요. 수박의 일관성? 맞습니다. 참 가슴 아픈 현실이기는 한데 수박이라고 표현되는 게 굳이 저는 생각했을 때 겉이 파랗고 속이 빨갛다 해서 나와 사상이 다른 그 사상이 아닌 곳에서 그 사상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수박이라고 평가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맛있는 수박으로 자꾸 치우치고 있거든요.
그건 이제 은유적으로 봐야 돼요. 겉으로는 다정하고 친절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비밀스럽고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이런 어떤 인간이 원래 그런 욕망을 갖고 있지만 이게 사회적으로 좀 공익적으로 가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박 같은 그 달콤함, 그자들만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달콤하고 상쾌한 거죠. 수박이 100만 원씩 하면 그자들밖에 못 먹겠죠. 그렇죠. 수박이 하나 이제 특정한 계급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은 그 수박이란 이름 하나로 하나의 정당을 이제 몰살시키려고 하는 하나의 이제 프레임에 의한 수박이즘이 나온 거고요. 하지만 수박을 이제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되죠. 원래 수박이라는 호칭 바로 전에 이제 동물적인 호칭을 썼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는 동물보다 더 기괴한 호칭을 썼어요. 하지만 그런 호칭을 받는 자들이 이제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니까 은유적으로 바꾸자 그래서 그나마 이제 정말 퀄리티 있는 표현을 한 게 이제 수박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죠. 하지만 원래 수박이라는 것은 네. 뿌리가 있는 것 같아요. 뿌리가. 수박 뿌리 네. 있겠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는 거냐면 간첩들이 할 수가 있어요. 오. 그렇죠? 그쵸. 그렇죠. 상대방을 속이려면 일단 친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친절함으로 다가오는 악마를 수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외국에서는 이제 악마가 친절함으로 다가오고 한국에서는 이제 수박이 친절함으로 다가오죠. 그리고 정치의 어떤 공약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맞아요. 정책으로 다가오고. 진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저희가 총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네네. 지금 이 나라가 더 풍비박산이 나서 더 혼란스러운 세계로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수박을 골라내는 것도 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속 이행, 공약이라는 걸 걸어서 뭐 정당을 다 떠나서 네네네. 지역에 가면은 정당도 정당이지만 사실은 그 네. 지역에 갔을 때는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아니지만 그 사람이 일을 진짜 잘하고 성실하다 그럼 뽑아주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 뽑아주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일을 잘할 것 같으니까 뽑거나 일을 잘 해왔기 때문에 뽑아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좋은 수박을 가려내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것들이겠네요. 그렇죠. 수박 고를 때 항상 그 위에를 보고 말랐나 안 말랐나 보고 가지가 어느 쪽으로 뻗었나 보고 두드리면서 보잖아요. 와, 이거 완전 잘 맞는다. 네네네. 정치를 오래 먹으면 꼭다리가 말라버리잖아. 그렇죠. 그거 똑같네요. 그렇죠. 이제 두드리면서 이제 어떤 걸 느껴야 되냐면 이 사람의 그 거대함 안에 어떠한 영롱한 소리를 가지고 있느냐. 맑고. 정책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한 것들에 대해서 입법에 갔을 때 그 녹색 불이 들어온 버튼을 눌렀느냐를 확인해야죠. 이게 노크죠. 수박에 대한 노크. 그러네요. 말은 하지만 어느 날 보면 기권을 하거나 어느 날 보면 사라져 있죠. 진짜 저는 그런 거 국회의원 투표 결의할 때 보면은 네. 반대표를 던지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 기권표거든요. 도대체 그렇죠. 저 사람들은 속이 뭐지? 나 하나 안 한다고 해서 니네들이 그린 그림이 안 그려지겠니? 라고 해서 빠지는 건지 네. 아니면 여기도 저기도 끼고 싶지 않아. 나는 이 자리를 오래 유지해 나갈 거야. 인 건지 그렇다고 하면 후자이겠죠? 오래 유지해 나가기를 바라는 거겠죠? 그렇죠. 이제 아무도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하지만 이제 그 증거를 어느 쪽에다 이제 제출을 하냐면 자기와 관계된 쪽에서 이제 보여주기 위한 스크린샷을 걸어서 그자에게 보여주겠죠. 국민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절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랬다면 그렇죠. 국민들 앞에서 했던 말들과 전혀 다른 버튼을 누르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국민은 그 기억이 아니고 이제 이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국민할 때 국민이고 아주 이제 차원이 또 틀리는 상황으로 바뀌는 건데 그들이 늘상 이제 주창하는 것들이 항상 모순점이거든요. 달콤함. 네. 수박처럼 크니까 나는 영양분도 많이 줄 수 있고 이런 구라를 쳐요. 정치 그쵸. 구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구라를 치고 그다음에 그 말라버린 그 줄기가 어떤 거냐면 한 번 해먹고 2번 해먹고 3번 해먹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 이제 국민 자체를 이제 해먹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말라가는 걸 몰라요. 정의가 말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항상 이제 정의롭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 늘 정의와 자유와 도대체 니들이 말하는 정의와 자유는 뭐냐? 이런 생각이 사실은 진짜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박이라는 그 개념을 찾기 위해서는 그 뿌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수박의 그 줄기가 어디로 갔는지를 막 찾아내야 돼요. 그렇다 보면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과거나 역사를 다시 되짚어 봐야 되잖아요. 과거 대한민국에서 과연 수박이 누구였을까? 독립군을 잡으러 간 사람들이 수박이었겠죠? 그렇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만 그렇죠. 일본인이기를 자처했고 그리고 이제 자랑스럽게 일본 순사옷을 입고 우리 시민들과 우리 뭐 3.1절에 태극기를 든 사람들을 이제 회초리를 가하거나 끌고 가거나 혹은 자기 자산이 아닌데 그 사람들의 자산을 자기 것처럼 서류를 바꾸거나 맞아요. 이런 자들이 진정한 이제 수박의 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있겠어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절된 역사 속에서 우리가 늘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수박을 단절시켰어야만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예를 들어서 현충원도 정상적인 분들이 가 계셔야 되는데 이상한 분들이 또 가 계시고 그 다음에 정말 수많은 비극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어느 한 날 보니까 그 수박이 무리지어서 자기만의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자들이 이제 주창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엘리트란 얘기를 해요. 뿌리의 근원이 수박에서 시작된 게 이제 엘리트로 바뀌어요. 아니 근데 저는 지금 이제 돌아가는 우리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수박이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는 있지만 사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정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뭐 그 한국방송통신위원장 그 뽑는 일부터 그 다음에 뭐 오염수 국무총리가 자신은 마실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가족에게 먹일 수 있냐고 했을 때는 선뜻 대답을 못하는 장면 뭐 여러 가지를 보면서 과연 방금 엘리트 얘기하셔서 한 얘기인데 엘리트 아니었던 사람이 만든 민주주의잖아요. 다져놨잖아요. 국민들은 고졸이어도 좋지만 우리랑 같이 정치라는 걸 해서 나라가 부강하고 국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던 사람을 국민들이 지지해서 대통령을 만들었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다시 자기네 선거 때만 저는 민주주의를 사랑합니다라고 해서 어디 꼴값 떠는 애들이 꼴값 정치하는 사람들이 노무현 그쪽에 가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엘리트의 이제 변화가 이상한 쪽으로 간 거거든요. 수한 계층들이 자기들만이 모여서 소수의 집단을 이루면서 자신들이 엘리트가 되기 위해서는 나머지 지성인들이 엘리트가 아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라고 칭하고 자기를 뽑아준 사람들을 개돼지 취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들은 많이 해봤거든요. 와서 친절함으로 와서 당선이 되거나 재선이 되면 뭐 주택조합 내가 해줄게. 아니면 내가 뭐 시장이 되면 뭘 해줄게.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뭘 해줄게. 그리고 뽑히기 전에 수많은 자기 똘마니 비슷한 분들을 이제 모시고 다녀요. 다 후원자들이겠죠. 후원자들과 시장 가서 악수하고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특히 저쪽 사람들이 많이 하죠. 막 절하잖아요. 역 앞에서 그때만 되면, 그리고 그때가 지나면 다시 또 누구세요 하는 방향으로 많이 오고, 그게 이제 공약이라고 이제 일컫는 것들이고요. 그게 시스템화된 게 바로 이제 엘리트주의가 한국이 이제 잘못된 게 정리되지 않은 과거의 역사가 교육 시스템을 이제 붕괴시키고 그 안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부가 계속 이어져 오면서 진짜 엘리트가 되어야 되고 진짜 지성인이라고 되어야 될 사람들이 계속 외부로 이제 밀려나기 시작하는 거죠. 왜? 예를 들어서 수박들이 모이면 나머지들은 이제 다 없애야 되거든요. 왜? 안 그러면 자기들이 수박인 걸 들켜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요즘 하는 그 행복 배틀이라는 거 보면 나오잖아요. 딱 몇몇의 수박들이 있는데 겉과 속이 전혀 틀리잖아요. 그게 이제 정치인의 일상이 돼버린 게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이단 협착이 하는 분도 있었고요. 국회에서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또 머리에 띠를 매기도 하고, 맞아요. 어떤 분들은 경찰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연극 배우기도 하고, 어떤 배우는 뭐 영화 배우기도 하고, 네. 어떤 분들은 뭐 의사기도 하고, 정말 이제 다양하죠. 네, 다양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특정한 걸로 바뀌어 있어요. 어떤 거? 돈이 많거나, 아니면 법대거나. 맞네. 네네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기이하게, 유전자 변이가 너무 이상한 쪽, 정치적으로 너무 타락한 쪽으로 지금 바뀌어 있고, 굴절되어 있는데, 그자들이 다시 모여서 엘리트주의를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가 가장, 뒤처졌다고, 일반적인 이제, 외국에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몇 년 전에는 그나마 좀 치고 올라갔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시 이제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리스크가 재벌 리스크라는 게 있었는데, 재벌 리스크를 가려울 정도로 이제 정치 리스크가 생겨버린 거죠. 그런 말씀 진짜 저는 지금 정권을 희망하는 반이 넘는 국민들이 희망을 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과거의 5년은 사실 지금 문제가 많았겠지만 소음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지금처럼 국민들이 죽겠어. 왜 삶이 이렇게 피폐해? 라고 하지 않았고 왜 우리에게 숨통을 줘요? 자유라는 거에 대한 숨통을 줘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5년 중에 2년 정도는 코로나, 아마 정권이 바뀐 건 그 코로나 때 힘들었던 시기에 정권이 바뀌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과 또 힘들 때는 누가 무슨 말 하면 그게 이제 혹 하고 넘어가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나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가장 어렵고 힘들 때는 진실을 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좀 정상적인 사람을 투표에 뽑아요. 그러다가 좀 먹고 살만하면 왜곡이 돼요. 다른 걸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멀쩡한 사람도 나쁘다고 얘기하고 나쁜 사람은 좋다고도 얘기하고 물론 이건 섞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넉넉넉 하면서 수박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 소리가 청명해야 되잖아요. 그거 참 수박 가려내기가 어지간해선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정치 보관여자들 같은 경우는 아는 것도 많고 또 지금까지 보아온 게 있지만 지금 이제 정치라는 게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잖아. 나라가 없어질 것 같아 라고 해서 마음 먹고 좀 알아봐야겠어 라든지 들리는 소리 때문에 이 끓는 그 열정으로 했을 때는 뭐가 맞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 이 사람이 좋은 것 같은데 다음 날엔 또 딴소리를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려면 일단은 수박을 가려내려면 먼저 정치인의 생리, 습성을 좀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정치인의 생리라 습성은 심플해요. 정의로운가. 정의라는 건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이 한 그 약속을 이행했는가. 시작할 때는 항상 말이 많거든요. 끝날 때쯤이면 무슨 말 했는지 절대 얘기를 잊어버려요. 국민은 기억하지만 시민은 기억하지만 시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이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니까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각 이런 지역 지자체 시장들도 그렇고 내가 시장이 되면 하고 이곳저곳 가서 어음수표를 날리지만 목표는 하나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시장이 되면 이거는 꼭 관철시키겠다 하는 게 있는 것 같은 게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한강에다가 뭐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기자들이 자꾸 이제 엘리트라고 하는데 이거를 집단적 지성으로 놓고 보면 그런 자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박? 예, 그걸 이제 수박이라고 얘기하고 그냥 PPT 위에다가 그냥 계속 검정색 줄 쳐놓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면 좀 있어 보이는 것만 던지는 거예요. 메가 트렌드라는 거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기후잖아요. 인구하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산업의 환경이라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게 아리백이라는 거고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그전 시장이거나 그전 정권을 쥔 자들이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속 뭘 만들어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최소한 그걸 인수인계를 받고 여기서 불필요한 것들은 정리하고 잘라내고. 필요한 것들은 이제 이끌어 나가고 그러니까. 이끌어 나가면서 연속성이라는 걸 만드는 거죠. 지속 가능성이라는 거는. 그게 정치의 발전 과정이고 나아가는 건데 수박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다음 정권을 잡는 게 다 군부였잖아요. 네. 군부의 가장 1차적인 게 속성이 수박이었잖아요. 군부 쿠데타의 기본이 수박이었어요. 아, 그러네요. 그렇죠. 충성을 맹세하고 네. 돌아서서 다른 걸 수박을 피하고. 이제 한자로 얘기하면 친일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말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국적을 버리고 해외에 나갔다가도 다시 이제 국가에 환수된 땅에다 소송을 하고 다시 또 달라고 그런 뻔뻔한 가치를 갖고 있는 거를 그자들이 말할 때는 이게 이제 알뜰한 살림살이. 그게 알뜰한 엘리트주의라고 얘기하거든요. 정말 경제적인 게 철두철미해요. 그래서 늘 수박이 주창하는 건 경제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들이 자기들의 경제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국민들에게 던지는 게 그 친절한 경제예요. 우리는 발전하고 있다. 세계가 너무 힘들다. 지금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잖아요. 세계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고. 예. 세계는 다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만 도태되고 있는 게 이게 팩트잖아요. 그렇죠. 수박의 가장 기본 원칙이 그런 것들이에요. 아, 나 진짜. 자기와 똑같은 세상을 만들어야만 보편화가 되잖아요. 보편화 속에서 자신의 부가 높기 때문에 자신의 엘리트가 되는 거고 그 엘리트의 뿌리는 바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친일에서부터 시작된 것들이 이게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민족성, 우리의 타고난 그 베품과 이것들이 너무 이제 목놓아 놓다 보니까 학교의 체제마저도 지금 다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도 그 안에서도 엘리트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엘리트는 지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생각해야 될 사고와 판단이 있는데 그걸 저버린 자들이 특수한 1%가 되어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수박의 1차적인 습성. 본인이 그렇게 되면 본인이 피폐해져 가거든요.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을 사람으로 봐야 되는데 자기가 일단 우월하다는 우월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정상적이어야만 소통을 하고 행복해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특수 1%짜리들은 이제 상담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특이한 경험을 가지고 카타르시스를 느끼고요. 그래서 그런 학교 폭력도 나온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뭐 실제로 이렇게 이행이 안 되는 사례들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공약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공약인 거야라는 말이 옛날에 있었거든요. 많은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자신들끼리 그러니까 변호사님 몇 명 모여서 정치를 하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만 노는 거죠. 왜? 그들이 어디 가서 뭐 삽질을 한 것도 아니고 노동 현장에 가서 건설을 한 것도 아니고 노동이 끝나면 가서 어려운 말 몇 마디 해가지고 뺏어가는 일을 할 때 가장 선두에 서는 게 누구예요? 변호사잖아요. 그렇긴 해. 이 참 정치라는 게 진짜 특히 지금 이 시국의 정치는 알면 알수록 재밌어가 아니라 알면 알수록 답답하고 분하고 시민이어서 그러니까 국민이라서 당한다는 느낌이 들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문재인 정권 지금 현 정부는 욕을 하지만 어쨌든 거기서 소음 속에서도 그 전 정권은 한 발씩 앞에 나아갔잖아요. 그 5년 임기 중에 2년이 코로나인데 그 3년 안에 우리가 세계적인 위상이 어마어마한 위상을 세웠고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자부심을 갖게 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게 없고 오히려 민망하고 그런 일들만 생기고 소수 엘리트주의자들이 이제 이끌어가는 게 편향성이라는 게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국가가 위대해져야 되는데 그자들의 위대하면 내가 위대해지는 걸 그런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들의 부가 항상 많아요. 그리고 그걸 합법화하고요. 빼앗았는데도 자기네는 알뜰하게 살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일반인들의 꿈이 그쪽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게 계속 그 언론사들도 다 그들과 거의 같은 족속이에요. 같은 집단이라고 저희도 봐야 언론사인데. 되고. 저희는 언론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쪽 계통에 있는 것들은 이제 언론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PR 업체, 뭐 이렇게, 홍보팀, 네, 이렇게. 댓글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세상에는, 언론계에는 기자와 기레기 딱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해요. 뭐, 그래서 그런 비슷한 이런 사례를 조금 대표적인 사례로는 뭘 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고양시에서 지금 계속 단식
단식 투쟁을 하고 계신 조합장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이제 눈물을 흘리시면서 한 얘기는 다른 건 없어요. 충격적인 얘기는 뭐 당선되면이란 이런 말을 하고 간 정치인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떠한 정치인은 지역구 의원인데 단 한 번도 오지 않고 그냥 문자만 딸랑 했는데 공문서답 문자 있잖아요. 네네. 예. 요즘 많이 국회에서 지금 국감하고 있는데 헛소리 하잖아요. 네. 그런 똑같은 헛소리를 시민에게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는 안 가고 이제 시의원 보내서 시의원은 가서 지역 국회의원이 그렇죠. 거의 그렇게 되면 시의원이 관심을 갖는다고 겉은 포장을 하지만 시다발이 된 거잖아요. 시의원은 당연히 마땅히 시의원이 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근데 수박이 집권을 하게 되면 그 밑에 수박이 있고 다 이제 조직화가 되는 거죠. 수박의 넝쿨, 수박 비닐하우스 되는 그렇죠, 거네. 그렇죠. 수박 비닐하우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똑같은 말을 또 해요. 근데 그게 얼마 전에 한 얘기잖아요. 3달 전에 한 얘기. 그리고 다시 되새겨보면 3년 전에 한 얘기. 다시 되새겨보면 7년 전에 한 얘기고. 맞아요. 다시 되새겨보면 10년 전에 한 얘기예요. 희망 고문이죠. 희망 고문을 떠나서 그런 자들을 뽑은 고양시 시민의 잘못이고 1차. 2차 뽑았으면 최소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라는 게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무슨 거대 건설사가 와서 여기다가 타워팰리스 세우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역 주택조합은 그냥 내 집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가 있어요. 주거환경 개선과 이런 것도 있어요. 맞아요. 그거를 위해서 쓰레기 줍거나 배추 농사하고 아니면 호프집 하면서 맥주 팔고 다 이런 분들이잖아요. 내 집 없어서 내 집 조그맣게 이제 하나 만들어 보려고 거기다가 돈을 넣고 하면 그 돈이 푼돈 모으지만 큰 돈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 푼돈을 모아서 이제 일을 실행을 합시다 했는데 그때 맨 처음에 최성시장, 그 다음에 이재준 시장, 네. 그 다음에 지금 이동환 시장. 네.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그 전에도 물론 또 시간이 있었잖아요. 네. 조성을 할 때. 네. 얼마나 많은 무슨 분투가 있고 정말 수많은 일이 있었겠죠. 하지만 서민들에게 10년은 아휴. 죽음의 세월이에요. 그럼요. 정기적금 10년을 내면 내 돈이라도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서민들의 꿈이 정치 모략쟁이와 이런 수박들 때문에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병을 앓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중간 그 수많은 시간 동안에 또 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국가적인 위기가 코로나도 발생하고. 그쵸. 그러면 그 안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은 사라지고 꿈을 꾸고 살아가던 사람이 죽음으로 발견되기 시작하고. 그쵸. 그리고 10년 이상 계속 일을 하고 돈을 넣지만 꿈을 상실한 사람들은 도태감과 상실감. 그쵸. 그리고 남는 건 뭐 있어요? 빚. 언제 할 거냐. 예, 당연히 빚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단계에서 선택한 게 그쵸. 그분이 이제 단식 들어간 거고요. 단식이 들어갔다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국회의원이란 지역구 의원이라는 자는 동문서답을 하고요. 네. 그걸 보여줬더니 눈물을 벌렁거리더라고요. 1,000억이라는 자본이 들어갔어요. 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단식을 하는 거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으니까 이제 파산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역 주민과 시민을 파산으로 만들어가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권위주의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갑질 형태인 거고요. 그쵸. 완장찬 거잖아요. 그쵸. 가장 과거로 가면 친일 매국의 가장 1순위가 그런 수박들이고 지금 현재 장이라고 불리고 공무원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이 가장 큰 수박의 원흉들인 거죠. 이 자들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과 정의가 있었다면 7년 전에
안 한다고 하던가.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이제 또 한 달 전에 또 한다고 그랬으면 하던가.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그 선거 유세 당시에 거기를 조합원들을 만났대요. 5월 25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제 이동환 시장님께서 이제 저희 조합 홍보관에 오셨어요. 갑작스럽게 이제 잡혀진 일정임에도 한 200~300명 정도가 이제 오셨고 거기서 이제 그 몇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 그 원창 폐차장 뭐 이런 환경 오염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 고양 특례시장에 당선이 되면 이 부분들 잘 검토하겠다. 그래. 그리고 여기가 이제 단지 그 고양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저희가 이제 파주시하고 시 경계에 위치하에 있다 보니까 파주시하고도 같이 좀 잘 협의해서 여기에 조합원들 뭐 토지주들 또 여기에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말이 전파돼서 선거하는 거잖아요. 거기 네. 1600명은 다 가서 이동환 시장 찍었을걸요? 그러겠죠.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부시장한테 위임해서 했으면 왜 사인만 하면 되고 얘기도 진짜 잘 됐대요. 그럼 해주셔야지. 근데 왜 사인을 안 해줄까? 전 그게 제일 의문이거든요. 이건 이제 은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수박을 넘어서 이제 썩어버린 거죠. 고양시의 시스템에 지금 매우 큰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고양시에도 그래도 대권 주자도 있었잖아요. 심상정이라는 의원도 있었고 맞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들도 대거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전에 뭐 시정을 운영했던 사람도 당이 민주당이었잖아요. 파란색이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오죽 열이 받으면 국민의힘을 찍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최소한 둘 중에 한 자라도 고양시를 위하고 고양 시민을 위한다면 최선의 방안을 만들고 이끌어 나가는 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왜 앉아서 맨날 지들 둘이서 쌈박질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정당 싸움은 정치인들이 하는 거지. 우리 시민들은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길 바라고 시장이 되길 바라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 소속으로 나왔느냐 때문이지만 근데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그 사람이 어디 당이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 내건 공약을 지킨다면 우리 모두가 좋아지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정상적인 자가 어떻게 보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리더가 있다면 고양시도 고문들 많잖아요. 뭐 다 이상할 수는 없잖아요. 정상적인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일을 네, 했던 사람도 그렇죠. 있을 테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거는 리더의 불확실성이잖아요. 그 불확실성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지금 파산의 길로 몸을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문의는 특례시야. 하는 꼬라지는 뭐예요? 완전 조그만 소도시만도 못해요. 무슨 어디 동네 초등학생들 하는 그런 영업행위도 아니고. 그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저랑 똑같은 거예요. 뭐 홍수 났을 때 뭐 덕이동으로 가지 말고 뭐 요진타워로 가란 얘기냐. 뭐 이렇게밖에는 안 보이는 그렇죠. 거예요. 뭐 홍수 나면 주인집으로 대피하라. 네. 국민들을 도대체 어떻게 보고 그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건지. 또 어쨌든 이제 그 건강상의 문제도 있으신 분이 저는 이 지금 지역 덕이주택 그 지역 주택 조합장인 이 노용호라는 조합장님이 웬만한 정치인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게 자기는 1600명의 조합장이라는 책임감 때문에 자기 건강이 안 좋은데도 그거 결정 지으려고 단식 투쟁을 한다잖아요. 먹는 약이 있는데 단식 투쟁을 한대요.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반 시민도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데 그 많은 시민들이 뽑아준 사람들이 왜 그 소수의 인원들이 살겠다고 작다면 작고 많다면 많은 인원들인데 그분들이 야 우리 여기 투기할 거니까 허가 좀 내가 아니잖아요. 행복하게 여생을 좀 살아보겠다는데 나 너무 재개발 사업이라는 그 특권이라는 걸 이제 시민들이나 참여인들에서 이제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강남 틈만 나면
특정 건설업자들의 부가 커지고 그래서 부실 시공이라는 게 나니까 그 개발을 없애자는 취지지. 맞아요.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집단들이 모여가지고 푼푼히 모은 돈으로 또 그거 하나 행복 추구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소위 엘리트주의, 고양시의 엘리트주의자들이 지금 하는 행태는 뭐예요? 용산 바래기. 혹은 저쪽에서는 뭐지? 수박 아닌 거 티내는 거 맞아, 이거 맞아. 하고 있고. 저는 수박이 아닙니다 이거 하고 있고, 한 곳은 진짜 용산바라기 하고, 네. 내가 조금 더 친일입니다 막 이런 거 하고. 그러면 이제 구조적 시스템이 똑같이 나올 거예요. 저 이동관이라는 사람이 방통 갔잖아요. 네. 자, 그렇게 아직 되면 가진 않았지만 내정. 네. 그럼 간다고 봐야죠. 그렇게 되면 똑같은 거예요. 고양시도 똑같은 현상이 또 일어나요. 그러면 그 안에 뭐 출입하는 뭐 기자나 이런 사람들의 과연 그자들에게 저널리즘이 있는지 다 이제 우린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데 그 어떤 기자도 가서 취재를 하지 않고. 카메라 앵글이 반드시 그걸 봐야 되고 시의원한테 물어봐야 되고 구의원한테 물어봐야 되고 시장한테 반드시 질문을 해야 돼요. 이 한 사람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무엇인지 정말 질의를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런 질문이 없다는 것 자체가 맞습니다. 심각해요. 지금 고양시는 제가 볼 때는. 네. 정치인들이 수박에 비유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러한 사례들이 있고, 이거는 색깔을 떠나서 당과 당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치인들을 통틀어서 어쨌든 수박이라고 칭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봤는데, 이게 또 지금 사소하다면 사소할 수 있고, 이제 어쨌든 목숨을 걸고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뭐 고양시는 많은 사건들이 있긴 하지만 이동환 시장님이 약속을 지키려고 일단 제스처는 보였어요.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한 결정만 지어주시면 되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멈칫하는 부분이 이해가 좀 안 되고. 주창과 멈칫이 정말 엘리트주의에 빠진 건지 아니면은 원래 그런 지성을 갖고 있는 자인지가 지금 헷갈리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시민만 바라보겠습니다가 고양시에 거대한 하나의 문구잖아요. 국민만 바라보는 나라도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자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이고, 시장이면 시장의 책무로서 시민만 바라보는 건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봤잖아요. 네. 시민이 쓰러져 있는데 시장이 쳐다보고 있는 걸 봤어요. 네, 그냥 바라만 보더라고요. 네,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야. 왜곡된 거죠. 시민만 바라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시민 바라만 보겠습니다. 이게 만자 위치가 바뀐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일단 정치 얘기를 하면 지금은 특히나 더, 물론 이전에도 그랬고 이전에도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시국이 조금 더 진짜 국민들을 위한 정치냐, 시민들을 위한 정치냐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시기다 보니 또 이렇게 우리가 흥분을 해서 이 얘기를 해봤고요. 수박에 대한 이야기를, 수박이라고 비유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우리 박준식 기자님, 이제 우리 마무리 단계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세요. 일단 정치인들이 수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살려달라고 하는 그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환 시장님이 먼저 들어야 되고요. 그다음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반드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의원이라는 자들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왜? 바로 옆집 사람이고요. 앞집 사람이고요. 맞습니다. 내 이웃들이에요. 그들은 다 여러분들을 뽑아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수박이 되지 않는 자입니다. 그리고 시청 앞에서 어떻게 됐든 정의의 실현을 바라고 사투를 벌이시고, 그리고 어찌됐건 이동환 시장이라는 분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기다리는 그 목숨을 건 그 사투에 대해서 힘내시고요. 그리고 덕이동 수많은 그 조합원 여러분들도 이동환을 보면 혹시 합니까? 내일 여러분과 약속을 지킬지.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미리 보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정치의 트렌드이기도 한데 네네. 그런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어쨌든 오늘 이렇게 또 자리해 주셔가지고 그 정치인들에 대한, 우리가 제대로 된 수박을 고르는 방법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어떻게 알아볼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잖아요. 똑같이 정치인들도 어떤 사람이 조금 더 정치를 올바르게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인지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의 수고로움이 있더라도 비교하고 어떤 좋은 기사가 나오던 안 좋은 기사가 나오던 다른 반대되는 것을 또 찾아서 본 다음에 비교해서 판단을 하셔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수박을 골라내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KTN-TV 생각 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더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박 사요나라. 감사합니다.